혀는 작지만 살인의 무기가 될 만큼 강력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입조심이 곧 인생조심입니다. 옛날 어느 바닷가 마을에 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오랜 병환으로 인해 점점 쇠약해져 갔고 결국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효자는 온갖 유명한 의원을 찾아다니며 좋은 약을 구해드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오래 산 거북이를 구워 먹으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효자는 거북이를 찾기 위해 며칠 동안 헤맸고 마침내 천년은 되어 씀직한 거대한 거북이를 발견했습니다.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오는 거북이를 붙잡은 효자는 거북이의 크기와 무게가 어마어마했지만 지게에 짊어지고 힘겹게 집으로 돌아오려 했습니다. 길을 가던 중 효자는 커다란 뽕나무 그늘에서 잠시 쉬다 그만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렴풋이 잠결에 거북이와 뽕나무가 대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거북이는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젊은이가 아무리 애써도 소용없어. 나는 힘이 강하고 신령스러운 거북이인데 100년을 끓인다 해도 죽지 않을 것이야. 그러자 뽕나무가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습니다. 거북이 자네, 너무 과신하지 말게. 자네가 아무리 신기한 존재라 하더라도 나의 몸을 장작으로 써서 불을 지피면 순식간에 죽고 말 것이야. 효자는 이 말을 듣고 잠에서 깼습니다. 그 효자는 거북이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거북이를 가마솥에 넣고 끓이기 시작했지만 정말로 아무리 끓여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뽕나무의 말을 떠올렸고 서둘러 도끼를 들고 뽕나무를 잘라 장작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자 거북이는 이내 숨이 끊어졌고 그의 탕약을 아버지께 드리자 놀랍게도 아버지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심코 내뱉은 말이 결국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게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거북이가 다 스스로 자랑하지 않았다면 뽕나무의 조언을 듣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뽕나무 역시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다면 배임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인해 거북이도 죽고 뽕나무도 잘려나가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옛날부터 말을 조심하라는 가르침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말을 조심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말을 하고 난 후 후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처럼 말이 넘쳐나는 시대에 이러한 교훈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함부로 내뱉은 말이 결국 자신을 올가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비슷한 교훈을 담은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살던 마을에 아돌프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남의 이야기를 퍼뜨리기를 좋아했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어느 날 아돌프는 소크라테스를 찾아와 이야기했습니다. 소크라테스 선생님, 윗마을에 사는 필립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아세요? 그 착한 친구가 글쎄.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그의 말을 중단시키며 물었습니다. 잠깐,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세 가지 채로 걸러보세. 첫 번째, 사실의 채. 자네가 하려는 이야기가 확실한 사실인가? 아돌프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선의 채. 자네가 하려는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인가? 아니요. 별로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소크라테스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필요한 이야기인가? 꼭 해야만 하는 말인가? 아돌프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꼭 필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도 아니고 좋은 내용도 아니며 필요한 것도 아니라면 그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렇듯 말은 작지만 때로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혀는 작지만 살인의 무기가 될 만큼 강력하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말을 할 때 늘 세 가지 채로 걸러보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